안녕하세요. 이것이 스프링부트다의 저자 김희선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책의 실습 예제를 실제 코드와 함께 따라가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은 책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 책을 먼저 읽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start spring io. 자, 스프링 이니셜라이즈에서 프로젝트는 그래들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랭귀지는 자바를 쓸 겁니다. 스프링부트 현재 최신 버전은 3.5.3이 정식 버전 중에 가장 최신이네요. 3.5.3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두고요. 패키징은 자르로 할 겁니다. 자바 버전은 21 버전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의존성 추가를 할 때 스프링 데이터 JDBC를 넣을 겁니다. JDBC. 자, 밑에 보시면은 스프링 데이터 JDBC가 있네요. 얘를 포함하고요. 우리가 연결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이니까 MySQL JDBC 드라이버를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롬복도 한번 넣어보죠. 롬복을 써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좀 더 편리하게 롬복의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Generate 버튼을 누르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스프링 렉처에 이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살짝 바꿔보죠. 스프링 JDBC. 열기. 스프링 JDBC. 자, 프로젝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build.gradle 파일에 우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즈에서 설정한 자,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DBC가 포함되었고요. 롬복도 포함되어 있고 MySQL JDBC도 포함됐습니다. 자, 우리가 JDB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로딩하고 get connection 할 때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주소 그리고 계정 이름들을 넣었었죠.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쓰실 때는요, 그러한 코드를 넣으실 필요 없이 source main resources 밑에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설정 파일인데요. 이 설정 파일에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주소, 계정 이름, 패스워드 뭔지 이 설정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스프링 데이터 JDBC가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자, URL 넣는 방법은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이렇게 하시고 지난번 JDBC 때랑 동일하게 URL 넣어주시면 돼요. JDBC MySQL이고요. 접속할 서버 주소는 로컬호스트에 3306 그리고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DB 이렇게 URL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유저 네임 계정 이름은 myuser였었죠. 데이터 소스의 패스워드는 mypass 이렇게 설정 파일로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로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설정 파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가지고 올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멤버라는 클래스고요. 지난번에 썼던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이메일, 나이 이렇게 4개의 프로퍼티가 있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롬복을 썼으니까 롬복에서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요 네 개를 쌍으로 세트로 쓰면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네 개는 거의 콤보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할 때, 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었죠. 그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을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연동할 거고요. 그 테이블에 ID 컬럼, 네임 컬럼, 이메일 컬럼, 에이지 컬럼이 있었었죠. 자, 이 멤버라는 클래스에 ID, 네임, 이메일, 에이지 프로퍼티를 연동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JDBC를 연동할 때는 JDBC를 쿼리한 다음에 쿼리한 결과에서 직접 컬럼 이름들을 지정을 하고 이 타입을 지정해서 우리가 코드로서 값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스프링 데이터 JDBC는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클래스 이름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연동하는 그러한 객체야 라는 것을 스프링 데이터 JDBC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ID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뭐야 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ID에 해당하는 것은 이 ID죠. ID 프로퍼티죠. 여기에 ID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스프링 데이터 JDBC에서는 쿼리한 결과를 자바 객체로 만들어주는 것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라는 클래스, 즉 테이블과 연동하는 멤버라는 클래스에 테이블이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ID에 해당하는 프로퍼티에 ID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프링 데이터 JDBC가 모두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스프링 데이터 JDBC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클래스를 제공하는데요. 자, 멤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죠. 멤버 리파지토리,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스프링 데이터 JDBC가 제공하는 CRUD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extends CRUD 리파지토리, CRUD 리파지토리는 스프링 데이터 JDBC가 제공해줘요. 여기에서는 이 CRUD 리파지토리는 제네릭 타입인데요. 얘가 관리해야 될 클래스는 멤버, 그리고 이 클래스의 ID 타입은 long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CRUD 리파지토리가 제공해주는 이러한 API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리파지토리에다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자, 스프링 데이터 JDBC는 이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은 멤버 리파지토리를 발견을 하고 얘의 구현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 구현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하나씩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해보죠. 자, 이제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요, 자바 클래스 이름은 JDBC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만들고, 자, 얘는 implement application run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runner라고 인터페이스는 run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JDBC 어플리케이션에는 컴포넌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스프링 부트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상속받은 이 JDBC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실행할 때 이 런을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 아규먼트로 전달한 것들을 사용하기 편한 그런 객체 형태로 전달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어 둔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을 해 볼 건데요.
자,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존성 주입을 받아야 되겠죠. private final 멤버 리파지토리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롬복을 써서 required arg constructor라고 하면 이 파이널로 선언된 이 프로퍼티를 생성자 매개 변수로 하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JDBC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빈 객체를 만들면서 스프링 부트가 멤버 리파지토리 객체를 의존성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뭘 해볼 거냐면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ave 메서드를 사용하면 자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save할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자, 멤버에는 롬복으로 빌더를 선언했기 때문에 빌더 패턴을 쓸 수가 있죠.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정할 거니까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름 정수빈. 자, 이메일도 집어넣어보죠. 수빈정 한비co.kr. 나이는 10살. 자, 보시면 멤버 정수빈, 수빈정, 한비co.kr, 나이 10살인 멤버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객체를 리파지토리에 sa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JDBC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하고 커넥션을 맺고 SQL문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런 절차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야 될 클래스가 뭐다라는 것을 테이블 id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 파일을 통해서 URL과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멤버 리파지토리라고 해서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 하나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서 CRUD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을 뿐인데 여기에 sa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현체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의존성으로 주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save 이렇게 한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한 사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윤지웅. 지웅윤, 나이는 10살. 자, save 2명을 했으니까 2명이 다 저장이 됐을 거고요. save 뿐만 아니라 멤버 리파지토리에는 find all 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find all 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리파지토리, 즉 데이터베이스의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 여기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찾아라, 다 쿼리해라 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멤버스 리스트 형태로 올 거고요. 이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로그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롬복을 이 프로젝트에 넣었기 때문에 srf4j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로그를 쓸 수가 있고요. 로그의 info 멤버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DBC 예제 실행했을 때 초기 데이터 4명이 있었었죠. 거기에 추가로 정수빈, 윤지웅 4명의 사용자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법. 그레이들 태스크 밑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부트 런이 있어요.
얘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나면 자,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3.5.3 시행이 됐고요. 출력된 로그를 보면 자, 멤버 아이디 1번 윤서준부터 시작해서 2번 윤광철, 3번 공미영, 4번 김도윤, 여기까지는 어저께 예제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뒀던 것이고요. 자, 5번 정수빈, 6번 윤지웅, 이것은 스프링 데이터 JDBC 예제, 즉 이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세이브한 결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장된 것인지를 db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MyDB에 select from member 실행시켜 보죠. 자, 어제 있었었던, 자, 지난번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윤서준부터 김도윤 씨까지 있고, 이번에 추가된 정수빈, 윤지웅 두 명의 멤버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SQL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JDBC 드라이버를 로딩하거나 커넥션을 맺고 끊을 필요도 없고, 단순히 우리가 만든 모델 객체, 자바 모델 객체를 테이블 id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써서 나 이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야 될 거야,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클래스 객체야 라고 지정만 해줬을 뿐인데, 그리고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CRUD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정의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쿼리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연동하고자 하는 이 객체가 테이블 이름이 멤버가 아니라 좀 다른 이름이야, 또는 프로퍼티 이름, 네임이 얘가 연동해야 될 컬럼 이름이 네임, 같은 이름이 아니라 좀 다른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테이블, 우리가 연동할 테이블, 만약에 이게 VIP 테이블이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직접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컬럼 이름이 네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네임이야, 좀 달라, 이렇게 컬럼 이름과 테이블 이름을 직접 매핑해 주셔도 돼요. 만약에 프로퍼티 이름과 컬럼 이름이 같고 클래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이 같다면 이렇게 매핑하실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이 다를 때 매핑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save라는 걸 써서 원하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알겠고, 또 find all 이라는 걸 써서 전체를 쿼리할 수 있는 것까지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쿼리한다든지 이메일을 가지고 쿼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쿼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프링 데이터 JDBC에서는 이러한 쿼리 역시 우리가 직접 SQL문을 만들지 않고요, 메서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어플리케이션에서 find all 있었었죠. 이러한 식으로 메서드를 우리가 추가로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자, find all 했던 것처럼 find by name, find by email. 자, 이렇게 find by 하고 뒤에 검색하고자 하는 컬럼, 프로퍼티 이름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해야 될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것을 컬럼,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과 비교해서 같은 것을 조회를 해줍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find by email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 전달된 이것을 이메일 컬럼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member find by name and email name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면 스트링 네임, 스트링 이메일 매개 변수로 전달된 네임과 이메일을 가지고 name and email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쿼리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name이 아니라 or를 써줄 수도 있어요. 자, find by name or email 이렇게 되면은 이름이 같거나 또는 이메일이 같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QL문의 where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색 조건들, 필터링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find by name, find by email, name and email, name or email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들을 조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꼭 이퀄로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age, 나이 같은 경우는 몇 세 이상인 사람들만 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만들어 볼게요. find by age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나이를 지정을 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list member find by age인데 greater than 이렇게 넣어주면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 값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조회가 됩니다. 자, find by age인데 age가 greater than 뭐뭐뭐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 값보다 큰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검색하겠다. greater가 있으면 less도 있겠죠. 매개 변수로 전달된 나이보다 작은 사람들만 조회하겠다. find by age less than 하고 나이를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 돼요. between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max 값과 min 값, 미니멈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greater than, less than 이것 대신에 between 해주고 min, max. 자, 이렇게 하면은 몇 세부터 몇 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JDBC 어플리케이션에 이 부분은 잠시 주석으로 막아두고요. 6명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find 어떻게 볼까요? find by name 해서 윤서준 검색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부트런 자, 실행이 잘 돼서 아이디 1번인 윤서준 씨가 조회가 잘 됐네요. 이번에는 나이를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age greater than 예를 들어서 뭐 20세 이상인 사람들만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2번이 윤광철 씨. 이분은 나이가 43세고요. 아이디 3번이 공미영 씨. 이분은 나이가 23세네요. 자, 이런 식으로 20세 이상인 사람들만 조회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사용을 하면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했던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직접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하거나 커넥션을 맺거나 할 필요가 없었었고요. 또 쿼리한 결과에서 각각의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바 객체를 만들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우리는 연동해야 될 클래스에 테이블 ID 요 애노테이션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정의할 필요가 없이 extends CRUD 리파지토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이 멤버에 대해서 find all, find by ID, save 이러한 기본적인 CRUD 즉 create, read, update, delete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기본 메서드는 CRUD 리파지토리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하고 싶은 조회, 메서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름, 이메일 이런 것들과 같이 컬럼을 가지고 비교해서 조회하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의 컬럼을 AND 조건으로 비교해서 조회를 하거나 2개 이상의 컬럼을 OR 조건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greater than, less than, between과 같은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 쿼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SQL문을 직접 쓰지 않고 메서드 이름만 적절히 만들어서 리파지토리를 만들면 이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나머지 상세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책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JDBC와 스프링 데이터 JDBC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JDBC에서 설명드릴 때 커넥션을 맺고 끊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JDBC에서 이런 식으로 매번 뭔가 작업을 할 때마다 커넥션을 맺고 끊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상품 목록을 요청하거나 상품 상세 정보를 요청할 때 이런 게 초당 10건, 20건씩 막 오는데 그때마다 매번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고 연결 끊고 하면은 굉장히 부하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미리 커넥션을 몇 개를 만들어 놔요.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커넥션을 10개 또는 20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커넥션을 가져다 쓰고 반납하고 또 가져다 쓰고 반납하고 하는 식의 커넥션 풀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쓰면 이러한 커넥션 풀을 자동으로 운영을 해줘요. 우리가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세이브도 해보고 뭐 find by name, find by age 이런 것들 이용해서 쿼리를 하잖아요. 쿼리를 할 때마다 매번 커넥션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에 미리 만들어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미리 만들어둔 커넥션 풀 10개, 20개 미리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잠시 빌려다가 이러한 쿼리문을 수행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커넥션 풀에 반납하는 이러한 작업을 스프링 데이터 JDBC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은 이 커넥션을 미리 30개 정도만 만드세요. 또는 10개만 만드세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정들 좀 보여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여시고 스프링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스프링 붓에서는 히카리라고 하는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맥시멈 풀 사이즈는 20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하게 맥시멈 풀 사이즈가 아니라 미니멈 아이들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계속 사용자 요청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 풀을 미리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10개를 다 쓰고 있는데 또 요청이 와서 필요해. 그럼 하나 더 늘립니다. 또 가용한 커넥션 없는데 또 요청이 와. 그럼 또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풀 사이즈를 계속 늘리는데 최대 몇 개까지 늘리고 그 이상은 늘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시멈 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을 때 최대치만큼 20개까지 풀을 늘려서 쓸 수가 있고요. 이 20개가 꽉 찬 상태에서 다 20개의 커넥션이 다 사용되고 있는데 또 요청이 온다. 그럼 이 요청은 대기가 됩니다. 무언가 커넥션을 다 쓰고 반납해서 여유가 있는 커넥션이 있을 때까지 이 요청은 잠시 대기가 되고요. 이 여유가 있는 커넥션이 반환이 되면 그때 대기하던 이 커넥션 쿼리 문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트래픽이 또 쭉 줄어들었어요. 계속 줄어들면 이제 최대치만큼 사용했던 풀도 이제 하나씩 줄여 나갑니다. 줄여 나가다가 트래픽이 없더라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종료하지 말고 10개는 유지를 해. 언제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몰릴 수가 있으니 지금 당장 트래픽이 없다 하더라도 10개 정도의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와 유지를 해 라고 하는 것이 미니멈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맥시멈 풀 사이즈와 미니멈 아이들 정도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 플랫폼에서 배포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커넥션 사이즈는 몇 개, 그리고 최소한 몇 개까지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